네, 토요일 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공명 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PCE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S&P 500과 나스닥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장 어제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외국인이 4일 연속, 또 기관은 3일 만에 사들이면서 장중 고점에서 마감했습니다. 2797선에서 마감을 하면서 이제 2800선 다시 눈앞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홀로 사자세를 보이면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스피는 4주 연속 올랐고 또 반대로 코스닥은 3주 연속 내리면서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정말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이었죠. 이런 장세 속에서 내 종목 정말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도 종목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도 어김없이 우리 싹쓸이 포착주들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이번 달에 추천이 됐었던 워트, 윈팩이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64%, 57% 큰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HB솔루션은 매주 급등해서 우리가 매시간 점검을 받고 있는데 4,000원대에 사서 어제 무려 1,500원까지 140%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선물 같은 포착주 5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연속 연간 대상 1월 베스트, 1분기 베스트 정지우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위원님이 그동안 강조하신 반도체 쪽은 계속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기승전 항상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일단 이번 주 한 주 제가 먼저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 텐데요. 일단 자동차가 좀 살아났다는 부분.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이 폭스바겐 쪽에서 리비안 쪽에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자동차가 이제 들썩거렸죠. 그러면서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도 이제 부정, 이제 조작 이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더 주목을 받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재료도 있잖아요. 그래서 폭스바겐 리비안 투자로 인해서 DIC, 폭스바겐에 또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DIC, 현대기아차 쪽에 뭐 매출 비중이 독보적이죠. 근데 뭐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좀 뭐 자율주행 부품도 양산하는 기업이고요. 특히 폐배터리 그리고 이 신소재 쪽에 재료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이번에 귤 껍질로 이제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생산한다. 이게 2년 뒤에 잘하면 6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는데요. 저는 좀 신뢰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녀 이름 앞으로 대표이사가 주식을 사놨다. 그리고 증여를 대규모로 했다. 그리고 계열사에서 장내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부분들을 수급적인 측면, 자회사의 지분을 100% 가까이 수백억 지분을 늘려놨다. 좀 믿을 만한 신뢰성 있는 수급들이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가 하는 얘기가 좀 신뢰성이 좀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코캡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약간 좀 테마성으로 급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리비안 쪽에 이제 수혜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죠. 뭐 아직 리비안이 실적이 막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캡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과일권에 좀 진입하지 않았나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일회성 그런 이슈에 주목을 하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이 공시와 수급과 그리고 앞으로 이 신사업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차트까지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현대기아차 쪽의 관련주들을 계속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10월 달이면 조지아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고 이게 어느 순간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되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어차피 내연기관차 엔진 개발이 중단돼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가 한 2, 3년 정도 걸리죠. 뭐 빠르면 좀 더 일찍 더 진행이 될지도 모르고요. 요즘에 이제 배터리 폭발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집중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단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이 DIC 또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후공정 장비 업체와
이 위원회 개최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후공정 장비 업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빠르고 많이 도입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이 관련주 내에서 워트라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THC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하죠. 이 1차 벤더 업체로서 앞으로 테일러시 쪽에도 납품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워트라든지 그리고 HB 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도 이 TSMC, 삼성, SK하이닉스 쪽에 이 초방막 계측 장비를 장비 반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얘기 나왔거든요. 간밤에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가 이제 대만 쪽에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 쪽에 아무래도 패키징 장비를 공급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로 상한가 날아갔잖아요. 국내 기업 중에서 하나 더 있잖아요. 지금 장비 공급 진입 중에 있는 기업. 올해 장비 반입을 진행을 할 예정이다. 지금 이 HB 솔루션이 TSMC 쪽부터 시작해서 국내 양산용 DSP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양산용 공동개발 프로젝트 이 얘기가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TSMC 쪽에 재료 나오면 제가 볼 때 뭐 인텍플러스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날지 몰라요. 이 기업은 전공정, 후공정을 앞으로 다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 또 삼성 쪽이랑도 SK하이닉스 쪽이랑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재료가 훨씬 더 강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매력도 충분히 더 있지 않나 그렇게 또 보여지고요. 뭐 인텍이라든지 지난주부터 네오셈 이런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들 이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초로 CXL D램 검사 장비를 개발해서 삼성 쪽에 납품을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이제 HBM 이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납품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뭐 네오셈도 예사롭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엔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을 삼성, SK하이닉스 수혜주들 동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 과열권에 있지만 SK하이닉스 수혜주 관점에서 있는데 아직도 바닥에 있는 동시 수혜주 삼성 이런 쪽이 또 좀 더 크게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삼성이 이제 하반기 엔비디아 쪽에 이제 공급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임원들 수십 명이 장내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앞으로 삼성, SK하이닉스 동시 수혜주도 잘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또 재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삼성이 파운드리 지금 결함 루머가 나왔거든요. 지금 전면적으로 부인했죠. 사실 무근이다. 그런데 왜 자꾸 HBM과 지금 이런 부분들을 루머가 나올까요? 분명 제가 볼 때는 임원들이 장내 매수가 이렇게 수십 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차트를 딱 봤을 때 외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뭐죠? 올해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삼성전자 쪽에 파운드리 관련 수혜주들이 독보적으로 주목받을지 몰라요. 코아시아 어버브 반도체가 지난주부터 또 올라오죠.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쪽이랑 SK 쪽이랑도 차세대 전력 반도체 사업도 협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코아시아가 지난주 공시를 통해서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죠. 드디어 405억 지분 투자를 자회사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유치를 했어요. 이 405억을 자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 유치를 3자 배정 유중으로 유치를 했을까요? 텐스렌트 때문에 수주를 했죠. 대거 인력을 채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호재 가능성에 초점 맞추면서 삼성 파운드리 수혜주들이 아직까지 삼성 파운드리 쪽에 이제 아직 3나노, 2나노 이런 쪽에 자리를 잡지 못했다가 이제 수율이 확보가 되면서 AMD라든지 엔비디아 수주를 하게 되면 상당히 파운드리 관련주들이 이제 주도할지 모르거든요. 아직 지금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바닥권, 지금 어부 반도체도 다음 주 이제 이후 7월 9일 날인가요?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 부사장 연설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이번 주는 파운드리 또 저점에서 주력하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깔끔하게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위원님 이제 7월이자 또 3분기, 하반기가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예.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예, 이제 상반기도 이제 마무리가 되네요. 예.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실적이 중요하죠. 이번에 뭐 미국의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3분기 전망도 올렸는데 시장의 예상치 그 이상을 지금 생각을 투자자들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떨어지지 않았나 마이크론. 거기에 또 수율이 좀 발목을 잡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워낙 SK하이닉스는 HBM 쪽에 수율이 80% 가까이 이렇게 좀 높은데 마이크론은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율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수율 관련주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일단 HBM 쪽에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지만 결국에는 레거시 반도체 뭐 범용 드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이쪽의 가격이 3분기부터 삼성이 이제 최소 15% 이상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중요할지 모르죠.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삼성 쪽이 아직 파운드리 쪽이 크게 주목을 못 받은 상태에서 거기에 삼성전자 또 HBM 관련주 동시에 볼 수 있는 기업들이 특히 CXL 드램이 이제 하반기부터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CXL 드램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니까 또 급등을 했고 이런 쪽에 이제 초점 맞추면서 역시 반도체를 좀 주목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이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다음 주도 기승전 반도체다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네, 이제 기법 강의 시작할 텐데 2분기 마무리 전략 반도체 수혜주에 대해서 기법 강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네, 주식 싹쓸이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2분기 역시 반도체 수혜주 집중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JNTC 같은 경우가 지금 대형 호재에 나왔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가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업체들과 지금 이 기업이 앞으로 사업을 진행을 한다. 이 TGV 기술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인정을 받은 거예요. 공장 착공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기관 투자가 5곳에 투자를 유치했다. 그래서 지금 교환사채 발행에 성공을 했다. 이거 지금 TGV 장비 기술 갖고 있는 기업이 피롭텍스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기업이 뭐 도움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체적으로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비를 도입해서 이제 공장 착공 들어가서 그것도 내후년도가 아니고요. 내년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지금 공장 착공이 연말부터 들어간다. 이야,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 같거든요. 이 대기업이 하는 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SK 앱솔릭스라든지 삼성전기가 하는 거를 지금 이 JNTC가 삼성전기는 2026년도 때 대량 양산 준비한다라고 얘기 나왔고 앱솔릭스는 내년도부터 대량 양산 준비한다. 근데 지금 이 JNTC가 대기업들이 하는 이 유리기판 양산을 TGV 기술을 확보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양산을 준비한다. 그것도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업체 다수의 업체. 한 곳이 아니에요. 다수 업체. 차트. 지금 사상 최대 거래량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있죠. 주식은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을 뚫어버릴 때 본격적인 중장기 상승 기조를 노려보는 거거든요. 이제 23,000원대가 강력한 바닥권이고 지지권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3일 날이 이제 경고 종목 지정 해제 판단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후반쯤에 돌아오는 경고 종목 지정 해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7월 달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JNTC는 실적이 워낙 영업이익 전망치가 1,100억 너무 좋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게 버블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JNTC 솔직히 지금 차트는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대신 4,000원대 여기가 4,000원대 여기가 최저점이죠. 그러니까 주식은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스토캐스틱 지표 투자심이 이제 50 이상 올라갈 때 월봉상 적산병이 나오고 딱 터닝할 때 왜 그때 볼 수 있었을까요? 자사주 매입 단가가 12,000원 그리고 회장님 10억 매집 단가가 8,000원대 18,000원대였잖아요. 그때가 다 주포 매집 단가 이하에 있었죠. 그리고 교환사채 발행 단가도 12,000원대였기 때문에 모든 세력들의 가격 단가가 이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봤을 때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왜 못했느냐? 그때는 유리기판이라는 재료가 없었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불거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데 주포 세력들은 아마 여기서 매집을 한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과연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유리기판을 지금 당장
몇 개월 만에 준비를 했을까요? 아마 주포 세력들은 이때부터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수급을 봐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호재를 주포 세력들은 이미 알 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왜 들어오지라는 생각을 항상 해봐야 돼요. 왜 세력들은 왜 쪽에서 바닥에서 왜 들어올까? 그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예측을 해봐야죠. 이미 재료가 나올 때는 한 템포 늦거든요. 그런데 밀집 국면에 있을 때는 그렇게 늦지는 않은 거죠. 근데 이제는 이제 대량 거래 고점 뚫었기 때문에 중장기는 뭐 아직 과열 신호는 보내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지난달 조정받고 양선 그렇지만 좀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래서 JNTC 같은 경우도 제가 16,000원대에서 이런 얘기 드렸어요. 17,000원, 16,000원. 올해 JNTC를 잡을 수 있느냐 잡을 수 없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 유리기 파는 반도체 공정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게임 체인저, 판도를 바꿀 만한 기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테마다, 업종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거든요. JNTC 잡으신 분들 더 이상 이제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16,000원대 설명드렸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코아시아. 이제 월봉 추세가 돌파가 임박돼 있죠. 여기서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패턴 상단 추세를 그래서 이제 돌파를 하죠. 와우, 파라볼릭이 빨갛게 나오기 직전이에요. 밑에서. 그리고 MACD 빨갛게 나왔습니다. 이제 스토캐스틱 지표가 빨갛게 50 이상 올라오기 직전이에요. 투자 심리도 50 이상은 지금 올라오기 직전. 스토캐스틱 지표는 맨 밑에 지금 50 이상 올라왔네요. 월봉 적산병, 양선이 3개예요. 이거는 뭐 상한가 나중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왜 405억,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왜 주포 세력은 왜 자회사의 지분을 100% 늘렸을까? 100억이나. 그리고 왜 이 기업의 100% 자회사는 405억이라는 돈을 삼자 배정 유중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를 유치했을까? 400억 남한테 투자를 할 때는 뭔가 그쪽에 투자하는 곳에 뭔가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대감이 어떤 기대감이냐? 텐스토렌트 때문에 405억을 투자했다라고 이미 언론의 보도가 나왔죠. 텐스토렌트 때문에 405억 투자를 유치했다. 그럼 텐스토렌트랑 뭐를 하느냐? 인력을 대거 채용하겠다. 400억 이 자금을 유치해서 대규모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삼성전자랑 열심히 지금 이 협업 진행 가능성이 있는 텐스토렌트랑 아마 이 짐 켈러가 지금 이제 온 텐스토렌트가 전 세계 또 최고의 이 설계 기업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분은 이 애플, 테슬라, 그리고 인텔, AMD 이런 쪽의 핵심 칩들을 양산한 설계한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월봉 추세를 이제 막 돌파가 임박되기 때문에 이번 달 내려올 때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위치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전원이 지금 다른 거 보니까 빨리 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지금 약간 오류가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 반도체 쪽에 지금 아직까지 뜨지 않은 업종 자체가 파운드리 쪽이랑 그리고 이 바닥권에 있는 메모리 쪽도 삼성 쪽의 관련주들은 아직 크게 안 떴을 거예요.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 아직 관심주들은 아직까지 크게 안 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지금 이 지수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미국 증시가.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크게 올라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반도체 뭐 엔비디아가 고점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 뭐 우려스럽게 판단하지 마시고 결국엔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혜주들을 잘 보시면서 지금 바로 제가 이제 자리에 돌아가서 제가 남은 시간 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짧게 뭐 기법 강좌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돌발 악재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야 되겠죠. 일단 제가 두 종목을 아직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나머지 여기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HB솔루션부터 차트를 좀 보면은 지금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들의 특징적인 부분이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고점 돌파를 할 때, 그럴 때부터 시세 분출 국면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식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 그 고점 뚫어버릴 때 대박 터지는 경우가 나오죠. 그러니까 HB솔루션도 이번 달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 돌파. 이 쿠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고점이 어딘가요? 14,000원대거든요. 11,000원대거든요. 이 11,000원대 앞으로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 또 이제 이 JNTC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 뚫어버리니까 어떤 건가요? 23,000원. 뚫어버리니까 호재 터뜨리고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 돌파할 때를 주목해라. 돌파하고 나서는 사실상 조금 늦죠. 아무래도 JNTC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16,000원대, 그리고 쿠아시아도 7,000원대, 그리고 HB솔루션도 4,000원 이하. 윈팩 같은 경우가 어때요? 이번 달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번 달 엄청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MACD가 빨갛게 나오기 직전 상태에서 이 종목은 아직 중장기 바닥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윈팩 같은 경우가 이번 달 돌아오는 7월 달에 이 대량 거래 시현됐던 1,650원대 종가 기준의 고점을 이번 달에 뚫어버린다. 그럼 중장기 본격 상승 기조로 전환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목을 하는 거죠. 제가 관심 있게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최대 거래량 이제 고점 돌파를 하고 있고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고 이제 거래량이 이번 달에 터진 기업이 윈팩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들어왔느냐? 최대주가 지금 수년 동안 수백억 지분 투자, 시설 투자, 그리고 설비 투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H뱅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터 장비를 여러 대 도입을 했다. 그래서 이 윈팩 같은 경우 이 오토모티브 칩, AI 칩까지도 어버브 반도체의 지금 이 모회사에 또 수주를 또 향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 긴밀한 협업 회사잖아요. 모회사가 이제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도 이제 연설회에 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 메모리 쪽뿐만이 아니고 비메모리 쪽도 공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윈팩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법 강좌 주제는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 돌파를 주목해야 된다. 이 부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부터 받아볼게요. 종목명은 대한해운이고 매수가는 2,2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는데 저도 갖고 싶은 종목입니다. 매수가 위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종목이 어제 급등이 나왔고 어제 종가 보니까 지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위원님. 예. 네, 해운지수 계속 오르는데 더 예. 보유할까요?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예, 제가 일단 한번 바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솔직히 저는 대한해운을 제가 이제 뭐 관심 있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즘 들어서도 지금 반도체에 꽂혀가지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잠깐 실적을 예상치를 보니까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지금 저평가돼 있어요. 전혀 그렇게 막 버블이 껴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시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긴 봐야 되는데 일단 실적이라든지 차트만 봐도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또 해운업종이 뭐죠? 결국엔 경기회복의 수혜업종이잖아요. 많이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그러다 보면 물동량 증가와 함께 해운 운임도 이제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나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경기회복 수혜주. 경기 침체되면 역시 해운주들 급락이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해운 차트를 보면은 주식 싹쓸이 기법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721선 돌파 지지받고 이제 돌아가네요. 이 투자자분은 721선 부근에서 돌파할 거를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직 이격이 바닥권에서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돌파 지지받을 때 봤네요. 차트 끝내주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기업도 역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뭐죠? 사상 최대 거래량이 한번 시현됐네요. 2024년도 역시 1월 달에. 그때 이게 바닥권에서 윗꼬리가 길게 대음선이 나왔죠.
이거를 딱 보니까 갑자기 HB 솔루션 생각이 나요. 예. 윗꼬리 대음선 말뚝 받고 나서 대량 거래 시연되고 지지받고 돌파니까 날아갔죠. 그러니까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단을 이제 뚫어버리려고 하잖아요. 뚫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추가 급등 가능성도 열어둬야죠. 예. HB 솔루션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예. 국내에서 TSMC의 장비 반입을 공급하는 몇 안 되는 지금 공급하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해운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지수 흐름도 아직까지 고점이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투권이 아닌 것 같아요. 월봉도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 고점 돌파 이제 밀집 국면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MNCD 같은 경우도 이제 빨갛게 나오기 직전이죠. 제가 원래 칭찬은 잘 안 하죠. 예. 잘했습니다. 예. 그만큼 2,200원대에서 바닥권에서 잘 도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지권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전 저점이 깨지면 안 되죠. 2,200원 본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지금 보유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떨어져봤자 본전이에요. 여기서 2,200원까지 떨어져도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도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목표가 궁금해하셨는데 예. 짧게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지금 목표가를 깜빡했네요. 네. 지금 올해 예상 실적을 보면 주당 순이익이 700원이 넘거든요. 지금 1분기, 2분기도 상당히 좋을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어서 특히 2분기. 뭐 2분기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1분기도 양호하게 나왔고 퍼가 10배를 계산하면 7,000원까지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7,000원까지 미리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앞으로 꾸준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 잘하셨다고 칭찬 받으셨습니다. 지금 수익권에 계신 것 같은데 잘 보유하시면서 더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전화 상담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감사해요. 종목 들고 계세요? 저기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1,770원에 20%. 11,770원에 20%. 네네.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며칠 안 됐어요. 최근에 고점에서 사셨나 보다. 네, 네, 지금 약간 손실 구간에 계셔서 좀 불안도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금요일에 어제 쪽 좀 시세가 난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네네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LG 디스플레이를 좀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예, 물론 괜찮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아쉬운 부분은 이제 2부 종목이 아쉽다는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이제 아쉬운 게 한 번도 이 LG 디스플레이를 지금 분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네. 그만큼 이제까지 좀 소외됐던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이제까지 네. 워낙 업황도 안 좋았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OLED 이제 시대가 오면서 이제 이 LG 그룹이 지금 지분 공장까지 이제 LCD 공장까지 매각하면서 OLED 쪽에 투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또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런데 좀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OLED 쪽이 중국의 이제 BOE사도 좀 경쟁 업체가 만만치가 않고 가장 적게 OLED 쪽에 투자하는 기업이 어디냐면 LG 그룹이에요. 예. 네. 중국 기업이 워낙 이제 자금력이 빵빵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고 거기에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4조 원 정도 투자가 들어가는 걸 알고 있고 아마 LG 쪽은 2조 원대가 아닌가 싶은데 조금 이제 이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는 대신 이제까지 너무 이제 긴 악재 터널에서 좀 이제 벗어나서 좀 이제 올해부터는 대폭 회복될 걸로 전망은 되고 있거든요. 대신 회복이 된다라고 해도 올해 예상 실적 대비 그렇게 막 저평가돼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네.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하거든요. 저기 약손실이니까 저기 네. 매도할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721선 이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14,000원대가 저 721선 부근 저항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치는 일단 거기까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지지권은 이전 저점에 원래 깨지면 안 되는데 1,800원대가 단기 지지권이고 제가 볼 때는 손절 라인은 한 10,000원대 정도가 손절 라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전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뭐 추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4,000원, 10,000원대 여기서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펼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적인 매도해야 되겠네. 저는 뭐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는 앞으로 삼성 쪽
좀 더 관심 있게 보면서 특히 중요한 건 반도체잖아요.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중요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해외 쪽에 LCD 소유선도 많이 갖고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반도체 쪽이 굉장히 중요해서 뭐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동시에 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HP 솔루션 얘기한 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동시 사업을 진행하니까. 그래서 너무 한 가지에 국한되어 있는 기업을 매매를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좀 하는 기업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삼성전자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지금 감사합니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10,000원대, 14,000원대 박스권 매매 잘 하시면서 수익 얻으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엔 다시 문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종목은 VM이고요. 매수가는 16,0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721선 돌파 후 지지, 수익, 싹쓸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일단 이 VM 같은 경우도 일단 무엇보다 제가 한 번도 지금 분석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지금 딱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721선이 이제 막 돌파 지지받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쪽에 또 이제 관련주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 그래서 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721선 부근에서 돌파 지지를 받고 움직이잖아요. 뭐 차트 나쁘지 않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 대량 거래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시연된 적이 없었는데 물론 대량 거래 시연되고 밀리긴 했지만 돌파 지지받고 중장기 지금 밀집 국면에서 이번 달 최대 거래량이 시연되면서 파라볼릭이 빨갛게 나오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VM 같은 경우도 차트도 그렇고 지금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올해부터 이제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망치가 흑자 전환 기대감이 나오거든요. 대신 올해 뭐 예상 실적 대비 그렇게까지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지지권을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이 이전 저점 부근이 여기죠. 예. 14,000원대 부근이 강력한 지지권 같아요. 14,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종고점 부근이 항상 또 저항받기 마련이죠. 뭐 이 19,000원대에서 21,000원대 요 사이가 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은 경계권으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자님 14,000원 지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싹쓸이 포착 종목들 AS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윈팩 볼게요. 이 종목은 6월 10일 당일부터 11% 급등이 나왔고 보니까 한 번도 손실인 적이 없었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 어제도 14% 급등이 나왔네요. 예. 15거래일 만에 무려 57% 네. 상승률입니다. 아, 윈팩 제가 좀 아끼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었거든요. 네. 예. 그만큼 제 레이더망에서 최고였어요. 예. 그 이유는 뭐 다른 어떤 호재보다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주가가 가장 바닥인 것 같을 때가 가장 큰 호재라고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그래서 가장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는 언제였을까요? 예. 1998년 IMF 위기 때가 가장 큰 호재였죠. 예.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가 가장 큰 호재였고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가 가장 큰 호재가 나왔던 거죠. 가장 가격이 저렴해졌으니까. 그래서 이 기업의 유상증자 나올 때가 가장 큰 호재였죠. 800원대. 시설 투자 목적으로 유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주주가 100% 유증에 참여를 했고 대표이사도 장내 매수와 함께 100% 유증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싹쓸이 지금 종목 S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또 마지막에 준비했으니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힌트를 또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준비하셨다고 하셨네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정제이인 JNT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4월 8일에 진입하자마자 상한가가 나왔고요. 19,000원대에 매수한 건데 이번 주에 31,200원까지 크게 시세를 냈습니다. 예, 정제이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름을 너무 이름이 이쁜 것 같아요. 지우보다는 제이가 조금 낫지 않나 싶은데 그만큼 이 정제이가 제가 이 멘트는 아직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올해 상반기에 가장 최고의 멘트가 아니었을까. 예. 이 기업을 갖고 있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만큼 극찬을 했던 거죠. 앞으로도 이제 공장 착공 들어가서 내년도부터 유리기판 대량 양산 이런 재료들이 있다 보니까 뭐 당장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고 종목 지정이 돼도 안 떨어지죠. 너무 견조하죠. 매도 압력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경고 종목 지정 해제가 되고 차분하게 앞으로도 계속 대량 양산 들어갈 때까지
꾸준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꾸준히 홀딩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워트. 이 종목도 최근 종목입니다. 이번 주 내내 급등을 했어요. 월요일에는 15%, 화요일은 28%, 또 수요일까지 13%. 이 종목도 정워트라고 네.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정워트라고 제가 처음부터 아, 그래요? 종목 강추해드릴 때부터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뒤늦게 나중에 설명드리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거의 처음에 제가 진짜 아끼는 종목들은 다 별명을 제가 짓거든요. 정래호, 예, 그죠? 필지유, 예, 정현빈. 너무 많아요, 지금. 예, 그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코세스 같은 경우도 코세스는 사랑이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던 걸 기억이 나고요. 그만큼 지금 이 워트 같은 경우도 증여세 이슈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7월 2일 날이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이죠. 예. 이 과일 종목 지정 예고가 뜨는 바람에 잠깐 숨고르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걸로 끝낼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지금 이 기업은 전공정, 후공정, 앞으로 H밴 공정, EUV 공정 다 들어갈 예정인 것 같거든요. 1차 밴드 업체로 텔러시도 납품을 준비한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또 동시 수혜주다. 예. 이거 이 종목은 차트 안 보겠습니다. 그냥 지금은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강홀딩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이 종목도 이름이 있죠. 현빈솔루션 살펴볼게요. 3월달 4,000원대에서 매수를 했는데 어제 1,500원까지 정말 끝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수익률이 이제 140%의 상승률을 보였어요. 예, 제가 항상 이 종목은 마지막에 들고 와요. 그러니까 아마 투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 정주 전문가는 왜 맨날 마지막에 HB솔루션을 들고 올까? 원래 주식이라는 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거든요. 그런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인 거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 HB솔루션은 최대주가 지분을 늘리는 규모 자체도 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사주 매입과 12취득도 들어왔지만 무상증자를 3주로 했다는 건 주식 수를 4배로 늘렸다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에 있었던 기업이 있잖아요. HPSP. 바닥에서 10,000원대에서 무상증자 3주하고 6배 가까이 올라갔죠. 6만 원까지. 그만큼 HB솔루션은 국내에서 지금 몇 안 되는 TSMC 쪽에 장비 반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삼성, SK하이닉스?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에 지금 도전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같아요. 세계 최초로. 그래서 지금 수율 관리가 핵심이다. 이 앞으로 반도체 지금 메모리 3사도 수율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HBM의 80% 가까이 수율 나오는 게 지금 SK하이닉스? 이 기업이랑 이제 국책 과제를 같이 했잖아요. 지금 장비 반입을 했던 기업이거든요. SK하이닉스 쪽에도. 이제 양산용으로 대규모로 양산에 이제 들어갈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예사롭지 않죠. 시설 투자도 800억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상투 신호 안 나왔습니다. 차트 안 보겠습니다. 이 기업도.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B솔루션까지 살펴봤고요. 시간 관계상 4종목만 봤는데 더 많이 있습니다. 김낙헌 님이 오킨스전자 공명님 믿고 기다렸더니 급등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주셨네요. 네, 이렇게 갈 종목, 이제 새롭게 집중할 종목 5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예, 주식은 일단은 이제 때를 사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오킨스전자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오킨스전자도 막 급등을 하다가 전자 좀 깨지면 경계했다가 밑에서 다시 사서 나중에 12,000원, 18,000원 올라가면 100%, 200%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0,000원대에서 막 공략하다가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 봤자 별 수익이 안 나요. 주식은 항상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때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철저하게 이제 바닥권에 있지 않은 기업들은 매매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고 어부부 반도체는 주포세력 매집 단가가 13,500원이죠.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들어왔어요. 우리가 기억이 나죠. 이 YC 같은 경우에도 제가 4,000원대 설명드리고 나서 결국에는 2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5배. 근데 그 이유가 삼성전자 지분 투자, 자사주 매입. 똑같네요. 자사주 매입, 삼성전자 지분 투자. 이거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2개면, 이 재료 2개면 가장 확실한 재료가 아닐까. 주식은 역시 수급의 변화는 주가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해부터 해서 삼성전자 이미 자사주 매입 들어온 상태에서 앞으로 이 현대차 쪽이랑도 차량용 반도체 공동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특히나 다음 주에 이후에 나올 이제 7월 달이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에서 부사장이 연설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삼성전자랑 앞으로 긴밀히 협업을 하겠다.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윈팩이라든지 어부 반도체 다 수혜주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이 삼성전자 올 초에 MCU 3천만 개 추가 공급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분도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어보브 반도체였습니다. 저가에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지금 일단 어보브 반도체도 굉장히 차트가 주봉상 이쁘더라고요. 네. 혹시나 이번 주 또 상한가를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갖고 왔거든요.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번 주 계속 급등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 에이펙트를 다시 그 에이펙트가 아니죠. 오킨스 전자죠. 예, 제가 오킨스 전자를 또 들고 온 이유가 자사주 매입 단가가 오킨스 전자가 지금 이 12,000원? 네, 거기 13,000원대에서 13,000원이죠. 거기에서 이제 20억 가까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18,000원대에서 40억이 작년도 싸다라고 인식하고 40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40억이 들어오기 전에 또 보면 이 퀄컴 쪽에 세계 최초로 5G 부품을 승인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퀄컴 쪽에 재료도 있는 상태에서 전기차 커넥터 사업. 그런데 이제 앞으로 CXL D램은 DDR5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근데 DDR5 쪽에 차세대 인터페이스를 개발을 완료했다. 그러니까 이 기업에 뭔가 자신감에 넘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하면서 지금 CB 취득도 만기 전 사채 취득도 하고 있고 BW도 취득했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자금력도 그렇게 뭐 어려운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오킨스 전자는 원래 지난주부터 봤었어야 돼요. 지난주 제가 6,000원대에서부터 이제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000원 이제 올라오고 12,000원, 18,000원대까지는 결국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 18,000원대에서 40억을 버릴 건가요? 회사에서 버리려고 들어왔나요? 네, 아니겠죠. 그래서 18,000원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번 주 이제 바닥은 시원한 것 같아요. CXL 드램이 이제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차세대 앞으로 지금 이 CXL 드램은 삼성전자가 또 주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CXL 드램이 차세대 또 HBM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킨스 전자 주도주 관점에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차트 보니까 바닥을 찍고 어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크게 시세 내기를 한번 기대해 볼게요.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한번 공개하도록 할게요. 예, 세 번째 종목 이제 코아시아를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정코아라고 제가 이제 별명을 좀 네. 지었는데 좀 여러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코아라 하실까, 정아시아라고 할까, 아시아 정으로 할까? 그만큼 좀 확실한 생각을 갖고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해 왔는데 이거 하나면 끝날 것 같아요. 예. 405억을 삼자배중 유중으로 기관 투자가들은 왜 들어왔나? 이미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텐스토렌트 때문에 투자를 유치한다. 그런데 그 텐스토렌트 쪽에 투자를 유치하는데 IP, 설계, 인력을 대거 채용하겠다. 도대체 몇 명을 채용하려고 405억이 필요한가요? 예. 텐스토렌트 쪽이랑 3나노 칩을 수주한 기업이죠. 앞으로 이 독보적인 엑시노스 오토브이도 수혜주기 때문에 국내외 유일하게, 그래서 코아시아는 월봉 추세 돌파, 아까 제가 종목 이제 설명드릴 때 기법 강좌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제 월봉 추세 돌파가 임박돼 있죠. 이 기업도 삼성 파운드의 독보적인 수혜이기 때문에 다른 말 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2의 가온 칩스에 도전한다. 이 부분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 특집 방송에 설명드렸던 다 종목들이 있어요. 다 유명한 종목들이죠. 작년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 YC, 예, 지금 4,000원대에서 2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예, HB 솔루션 3,800원대에서 만 원대. 예, 그리고 JNTC, 제가 어버이날 특집 방송이었나요? 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나서 지금 16,000원대에서 3만 원 돌파. 그리고 이번에 현충일 특집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코아시아였죠. 예, 그래서 코아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때가 또 도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2의 가온 칩스 도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코와 코아시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네 번째 종목은 뭘까요? 예, 이 기업은 한번 제가 터뜨렸던 종목인데요. 네. 작년 10월달 정네오 기억나시죠? 예, 네오셈. 네오셈이 지금 4,000원대에서 16,000원까지 올라가는 한번 기염을 토했죠. 그리고 나서 충분히 조정받고 나서 이제 CXL 드램 쪽에서 대장주가 될지 몰라요. 이 기업은 세계 최초로 CXL 드램 검사 장비를 개발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납품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거기에 차세대 HBM 검사 장비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의 납품을 좀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원래 SSD 검사 장비 주력 업체거든요. 마이크론 쪽에 요즘에 실적도 양호하게 나오기 때문에 역시 네오셈의 마이크론 쪽도 기대해 볼 수 있으면서
SSD, 그리고 CXL D램, 그리고 HBM. 야, 이 D램, 이 낸드 플래시 세 가지를 다 검사 장비를 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재료가 굉장히 양호하죠. 그래서 이 기업이 한번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제2의 한미 반도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기대감이 좀 앞으로도 CXL 관련주 중에선 가장 주도주 관점에서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내려올 때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누리셔야 되는데 또 시간에 다니까 또 떴네요. 네. 제가 그 전에 또 관심 있게 자꾸 이제 보고 있으면 왜 자꾸 시간에 뜨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견조한 모습이 나타났죠. 이번 주는 최대한 또 내려올 때 저가 매수에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CXL 대장주 네오셈 저가 매수 노려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근데 정네오라고 부르니까 제가 네. 차트 보고 싶어서 검색하는데 종목명을 정네오라고 한번 지금 썼어요. 예. 헷갈릴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드디어 그럼 마지막 네. 종목, 주인공 종목 공개할게요. 정네오 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이제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호재는 뭘까요? 주식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는 싼 거예요. 아직 미래의 기대감에 선반영이 안 된 거. 아직 주가가 크게 안 올라온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삼성전자를 좋아할까요? SK하이닉스가 별로라서? 아니요. SK하이닉스는 이미 떴잖아요. 이미 많이 떴기 때문에 앞으로도 HBM 상당 기간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점유율이 공고히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술력은 일단 현재까지는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떴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아직 바닥에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윈팩만큼 아직까지 주가가 아직 미래의 성장성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이게 가장 좀 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윈팩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 2명 장내 매수 들어왔죠. 대표이사가 들어올 때는 거의 확률이 높거든요. 거기에 최대주가 180억, 100% 유중에 참여를 했죠. 설비 투자만 지금 수백억, 시설 투자만 수백억. 이제 꾸준하게 2, 3년 동안 진행이 된 거예요. 용인 지역 쪽에 주차장 부지, 공장 부지까지 확보한다. 앞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염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수혜주 관점에서. 삼성이 수백조 투자하고요. SK하이닉스가 수백조 지금 투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독보적인 수혜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임팩트 이번 주에도 계속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또 시가가 또 뜰 것 같은데 아무튼 갖고 계신 분들은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윈팩 벌써 지금 3주 동안에 57% 시세를 냈는데 여전히 상승 여력 많이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저가매수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종목은 윈팩이었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제 상반기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어제 미증시도 크게 급락은 안 했거든요. 분기 말에 이제 어느 정도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 같고 악재 전혀 없습니다. 반도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핵심 수혜주들을 계속 잘 노리시면서 3분기 최고의 기회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전 9시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7월 달 또 3분기 하반기 정말 크게 수익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9시에 꼭 들어오세요. 포털 검색창에 MTN이나 주식 싹쓸이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시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고 9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 꼭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과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 싹쓸이!